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내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국고손실은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에 대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나란히 공개연설 석상에 자리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조치와 함께 안전보장과 관계 개선까지 폭넓은 협상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나타냈습니다. 협상 재개에 전제 조건은 없고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손짓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에는 기대감을 표했지만 대북 공조 이탈은 경고했습니다. We have every expectation that President Xi will continue to send constructive but appropriate messages during his meeting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 days in Pyongyang.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황금의 기회라고 표현하며 대화 복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 urge North Korea to respond to President Moon's outstanding invitation to hold inter-Korean summit, if possible, before President Trump visits Korea next week.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두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야 그래야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톱다운 방식과 함께 실무 협상의 유용성도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넉 달만 한미가 보낸 대북 메시지는 압박보다 유화책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북핵 협상의 동력을 찾겠다는 건데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응답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6년 이미 검찰은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구매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검찰은 비아이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를 통해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드러났던 지난 2016년, 검찰은 다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마약 판매 책에서 YG 연예인 여러 명에게 마약을 팔았다는 제보를 입수한 겁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되면서 내사의 단초도 얻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한 씨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정황이 담긴 경찰 수사보고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수사는 여기서부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아이를 입건하기는커녕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한 씨 사건 역시 석 달 넘게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한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자 기다렸다는 듯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YG 내사는 성과 없이 종결됐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유착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문호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자친구가 보관하던 수면제를 자신의 약으로 착각해 모발 소변 검사에서 수면제의 성분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연로한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억대의 후원금을 모은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지호 씨의 후원금 계좌를 압수수색해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경호 비용 명목 등으로 1억 원 넘게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계좌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후원금 규모와 함께 모금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소집해 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5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이후 76일 만에 국회 문이 열린 겁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달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사과,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맞서면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2만 1천여 개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은 5.9로 1년 전 6.3에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2.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25.9%였던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은 2014년 31.7%까지 높아졌다가 2016년에는 낮아졌지만 2017년과 지난해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자 보상 배율이 낮아졌다며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지면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4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만 9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일자리는 1,849만 4천 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만 9천 개 늘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가폭인 21만 3천 명보다 증가폭이 다소 커진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만 6천 개와 1만 2천 개씩 줄어 감소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과 도소매업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만 4천 개와 9만 2천 개씩 늘었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가운데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 등 지적과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돼서 기준 점수 미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북도 교육청의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상산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불공정한 평가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 박사목 교장은 기자회견에서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독 전북만 기준점이 80점으로 높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 탈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해 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산고의 재지정 기준점이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았고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와 달리 사회 통합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비율을 정량 평가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자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가 한 곳이라도 취소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을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모든 학교, 졸업, 동문, 유관 기반 단체 등과 연대해서 앞서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결과가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보고서를 다음 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학부모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겠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2도까지 올랐고요. 특히 대구는 32.8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입니다. 경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30도, 부산 26도, 평양 26도로 예상됩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의 비는 주말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